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알아야 될 얘기를 트럼프를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거의 악마, 아니면 병신, 미치광이,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을 되게 뽀송뽀송하게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월급 받고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럼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돈이 생기고 뭐 수주를 받다든지 또는 누구를 뭐 이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이제 조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머리 쓰는 거 보면은, 뭐 모라카노 뭐 이런 것들도 다 노무현을, 노무현을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생 이제 돈을 안 벌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머리를 써도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약간 좀 미치광이로 보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되게 치열하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한 푼 10원 한 장도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야말로 어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대단하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게 뭐 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란이라는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뭐 손쉬웠으면은 그렇게 뭐 진짜 47년 동안을 미국이 가만 놔뒀겠어요?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시아파 원리주의라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종교. 그러니까 시아파 원리주의,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저기 뭐 기독교로 따지면 그게 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시아파 사람들은 다른 어떤 순위판 이런 걸 아예 같은 이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기독교를 배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같은 뭐 하나님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아예 우리하고 아예 그냥 다른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러니까 시아파 원리주의가 순위파를 이상하게 보듯이 어디야 저게, 저기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유대교도 개신교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뭉치기가 되게 쉽잖아요. 우리 보면은 외세라든지 이런 말 잘 쓰고 반미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뭘 하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반미에 되게 성공하고 있는, 성공이라기보다 반미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일단 국민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성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도 봐봐요. 자기들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외세에 굽신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백조혈통의 후손들이다 이러면서 일단 리더를 신격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되게 못 먹고 못 살아도 너희들은 자존심이 있는 국민이다. 이 자존심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반미를 표방하고 있고 또 외세를 배격한다고 그러면서 그 석유를 왜 그냥 막 퍼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줬냐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키워주려는 거야, 자부심. 너희들은 절대로 미국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응?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나라에서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이제 반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민의식.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 뭔가 누군가를 어떻게 뭐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겨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데 가서 그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입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들은 호락호락한 직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직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서로들끼리도 엄청나게 발전시켜요. 왜?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쉬운 나라가 아닌데 이런 나라를 제압을 시키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막 좋은 말로 내가 언제까지 할 테니까 널 믿을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한을 완전 개망신을 줬잖아요. 이거 만약에 오바마라든지 뭐 이런 거였으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래 대충 도장 찍고 가자 이랬는데 트럼프는 벌써 뭐 팍도 안 줘도 상관없어 하면서 증거를 내며 증거를. 그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바로 풍계리에 뭐 너희들 뭐 저기 있네 다 없앴다더니 있네.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뭐냐면 야 이런 놈들한테는 아주 우리가 독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독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더 그런 걸 내밀어 버리고. 그러니까 상대가 완전히 그냥 얼굴 시뻘개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되게 스스로가 되게 안 하려고 그러지. 뭐 얼굴 시뻘개지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어. 너 나한테 이렇게 너 지금 이게 타결을 다 됐는데 왜 이래?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의 손을 들어줬으면은 미국은요 완전히 물렸어요. 완전히. 근데 트럼프는 저기 개판돼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저 새끼를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청년님이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그렇게 다루고 나니까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보세요.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강대국, 중국처럼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굴복을 하려면 그 국가의 수장이나 그 국가가 대단한 국가인 것처럼 보여야 머리를 굽혀요. 머리를 굽힙니다.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돼야지 머리를 굽히지. 안 그러면 벌써 머리 꼭대기 올라가요. 어떻게? 겉으로는 뭐 할게요 하면서 속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안 해.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였기 때문인 거야. 1순위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란에게 소위 이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땡깡을 부려가지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미국이 이제 우리만을 잘 되게끔 하자.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트럼프가 이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게 하려면 결국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한 거 미국도 좀 망신을 주고 미국도 좀 힘들게 만들자 이 얘기야. 진짜 붙는 거야 지금. 진짜 붙는 거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게 적절한 비유야. 봐봐, 우리가
신랑이 갈 때 신랑 우리 그 몽둥이로 막 뭐야 저기 함진애비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우리 막 저기 뭐야 신랑 막 만약에 함진애비 끝나고 나면 몽둥이로 발바닥을 막 때리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본전 생각이야, 본전 생각. 응? 내 귀한 딸내미를 주는데 새끼야 너 이 정도 맞아야지 이 생각인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 때렸으니까 너희들도 해가지고 함진애비가 쉽게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본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협상을 할 때는 항상 본전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 본전 생각. 그럼 누가 본전 생각을 하나? 그걸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본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전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상대가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거나 똑똑하거나 똘똘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저 애들은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애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야 걔네들이 아예 꼬랑지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네, 머리를 조아려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그 이란을 두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막 폭격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란이 마지막에 이제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고 상선을 건드렸단 말이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짓이냐면, 호르무즈 해역을 이란이 어느 정도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용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역은 이란 거라고 이제 용인해 주겠지. 우리가 이 정도는 갖고 들어가 있는데, 왜? 미국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서의 맹주 자리를 또 이란이 가지고 싶은 건데 못 가지게 됐잖아요. 왜? 개박살이 났고 개망신이 당했잖아. 이란이 미국이 나가는 순간 이란한테는 뭐가 남아요? 이거 얻어 터진 상처가 남잖아요. 얻어 터진 상처. 미국한테 죽탱이 날라가고 막 이빨 다 터지고 막 그런 상태가 났는데 주변 애들 다 보고 있었잖아. 맞는 거. 그 맞는 거 다 보고 있었잖아. 어떻게 그거. 여기 내가 이 산인데 호랑인데 어디 딴 데 있는 호랑이가 날 막 핥히고 막 그랬는데 옆에 있는 늑대, 여우 막 이런 애들이 내가 막 얻어 터지는 거 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호랑이가 가기 전에 지나가는 놈 하나는 아작을 내야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 침 뱉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확인시킬 수 있잖아. 근데 트럼프나 그것마저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똑같아. 이란하고 북한하고 베네수엘라한테 용납 안 하는 건 뭐야? 니네들이 깝치지 마. 네가 나하고 뭐 이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뭐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그 지역 내에서 뭔가 니네들이 막 가오시 잡으려고 그러고 뭐 목에 힘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못 봐줘. 나는 이 얘기입니다. 나 그거 절대 못 봐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이란이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결국 뭐냐? 미국이 엄청나게 똘똘한 국가다. 그리고 너희들이 뭘 하든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예 그냥 그 독재자들이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대단한 게 그 되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막 부잣집 아들내미로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장돌뱅이 같은 방법을 다 아는지 모르겠다. 그게 신기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만 진짜 그 경상도 말로 포시랗게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포시랗게 큰 사람이 포시랗게 큰 사람이 뭐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 보통은 그냥 좋게 좋은 걸로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기를 되게 원하지. 요렇게까지 끝까지 이란을 이렇게 물먹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대표적인 게 하지만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되게 좀 편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뭐 하버드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알았으니까 넘어가자. 클린턴도 걔가 좀 독한 놈이었으면 영변의 그 핵무기가 날아가 버렸을 거야. 트럼프 같았으면 그거 절대 핵무기 못 만들어요. 어떻게든 갈구어서라도 못 만들게 만드는데, 그냥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운에 맡깁니까?
에릭 홉스번이 한 말 있죠.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적으십시오. 청년의 힘에서 늘 하는 얘기지.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릭 홉스봅입니다. 홉스봅. 에릭 홉스봅. 찾아보세요. 에릭 홉스봅. 홉스봅. 네.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나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뭐 저서가 되게 좋아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7명의 이제 그 자기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평생 호기심을 잃지 말거라. 멋있는 말이죠. 호기심을 잃지 말라. 참 멋있는 말인데 저도 이제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밤중에라도 영상 찍고 뭐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차 세대 끌고 다니고 이런 것도 뭐가 좀 이렇게 좀 재미하게 살아보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우파들은 또 그게 있잖아. 네가 잘나면 뭐든지 하지 뭐 이런 거지만 뭐 좌파들은 꼭 뒤에서 욕을 하잖아요. 우파는 욕 안 해. 네가 잘났으면 뭐 뭐라도 못해. 이게 또 우파잖아. 예.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이란을 조지는 방법은 예전에 북한을 조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북한을 그때 이제 딱 풍계리에서 딱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거기서 깽판 치고 나갔다나 트럼프가 나가버렸다고 아주 망신을 줘버렸단 말이야. 이거 해결하고 다시 와 이거야. 야 너 이거 해결하고 다시 와라. 그러니까 완전 망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는 거야. 어정쩡하게 결론 내려봐야 이거 뭐 안하니만 못하다. 어정쩡하게 결론 내봐야 안하니만 못하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완전히 우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자꾸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인생을 잘 헛사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걸 마치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자꾸 이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참 아쉽죠. 북한 핵도 트럼프가 맡았으면 참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북한 같은 나라도 얼마나 어려운 나라야. 이란 이거 어려운 나라거든. 베네수엘라 그것도 솔직히 트럼프니까 해결하는 거지. 그게 미국 밑에서 그렇게 반미치 짓거리를 하는데도 60년 70년을 그걸 건드리지 못했잖아. 건드리지를.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어. 남미의 부국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근데 거기까지 반미까지 하니까 아주 그냥 기세 등등했던 거지. 이런 나라들을 끌어안친다는 거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썼지만 이게 다 계획이다. 이게 다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도장 찍어도 파토 났어. 야 다시 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진짜 이게 우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박정희 전두환 좋아하면 우파, 뭐 이재명이 싫어하면 우파,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파 테크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우파적인 이데올로기나 우파적인 마인드셋은 뭐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게, 제가 트럼프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된다고 얘기한 건 저밖에 없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트럼프 다 안 된다 그러고 JTBC에서 트럼프 안 된다 그러고 해리스가 된다 그러고 그랬을 때 저 혼자 힘들게 외로이 트럼프가 된다 해도 그것도 됐다 그랬을 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없고. 근데 뭐 우리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저는 뭐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치켜세워 주지 않아도 돼. 뭐 그렇게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책에 썼잖아.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저는 본부장이 말한다를 통해서 어떤 우파적인 인물을 만들고 싶다? 스스로 빛나는 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자.
그 스스로 빛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제 어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멘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빛나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파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전 국민이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파 지도자의 몫인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자가 어떻게 포퓰리즘을 좋아하며 스스로 빛나는 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빛나는 자가 어떻게 뭐 소위 얘기해서 쌍욕을 하고 그러겠어요. 스스로 빛나는 자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자가 스스로 빛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보면 완전히 스스로 빛나는 자죠. 심지어 마가가 뭐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스스로 빛나는 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좌파적인 마인셋과 우파적인 마인셋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좌파적인 마인셋은 뭡니까? 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는 게 좌파적인 마인셋이에요. 조국 같은 것도 그렇고. 좌파는 뭡니까? 이 대중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 어리석은 대중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기에 리더가 돼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야. 그럼 우파적 마인드는 뭐야? 대중을 이끄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 리더는 힘들어. 이용하지 않고 자꾸 리더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좌파 리더는 쉬워. 이용만 해먹으려면 돼. 이용하고 뭐 이렇게 말 좋은 거 있잖아. 특히 좋은 얘기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끌어오려고 그러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욕먹니 뭐니 그렇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이에요. 욕 먹을 수밖에 없죠. 왜? 옳은 일인데 어떻게 욕을 안 먹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지율도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아니 지지율 높을 수가 있어? 옳은 일을 하는데? 지지율 높을 수가 없지 옳은 일 하는데.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뭐 지지율 안 높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이란을 하는 방법은 예전에 북한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고 베네수엘을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건 시나리오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이런 마인드셋을 꼭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본부장이 말한다를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14,700원짜리. 바로 그런 마인드셋이 우파적인 마인드셋이 딱 정립이 되고 또 형님 유료 구독도 해주셔야죠. 형님 유료 구독 해줘야 또 이 채널이 또 오래 간다. 얼마나 오늘 듣기 좋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디 우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죠. 저는 근본적인. 뭐 홍철기나 뭐냐 이런 데도 훌륭하지만 그런 데도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홍철기 오늘 아침 보니까 홍철기가 막 유튜브에 뜨더라고.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